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윤세시가 정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랑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사랑니가 이제 20대 초반에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이던 시절에 발치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저 몇 해 선배님이 저를 실습 대상으로 해서 발치를 해주셨던 경험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술자리를 갖게 됐어요. 재영아, 너 그 사랑니 빼내 괜찮니?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오늘 동아리 모임이니까 술을 먹도록 하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 저 사랑니 빼서 저는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소독해야지 하면서 술을 강권을 하셔서 술을 이렇게 괴롭지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게 행동입니다. 이게 가끔 이제 환자분에게 이게 술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술로 소독해야지 무슨 소리야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드시고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소독하러 오셨는데 엄청 붓고 막 아프셔서 덧나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나 이런 게 저하되고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사랑니를 발치한 상처 부위가 덧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소독을 핑계로 술을 드신다거나 사랑니 발치 후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히는 제3대구치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해요. 대구치, 큰 어금니가 편측으로 보면 보통은 이제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 큰 어금니,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있고, 이 세 번째 큰 어금니가 사랑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큰 어금니는 있어요. 하지만 제3, 세 번째 큰 어금니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사랑니 하면 발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사랑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보존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나다 보니까 악궁에서 맨 뒤쪽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좁은 데 나기 때문에 제대로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삐뚤게 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 나오지 못하고 이제 매복이 된다거나 부분 매복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충치도 잘 발생하게 되고, 그런 충치 치료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제한점이 좀 있는 게 워낙 뒤쪽에 위치해서 기구나 이런 것들이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치아들보다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삐뚤게 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랑니 자체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치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앞에 치아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경우 이제 보존을 하냐면, 이제 드물게는 그 사랑니가 악궁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공간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 어금니처럼 똑바로 나게 되고, 또 위아래가 잘 물리면서 저작 능력을 수행하게 되는 사랑니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사실 뭐 굳이 발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 양치 관리 잘 하고 해서 뭐 경우에 따른 충치 치료도 해 가면서 자기 어금니처럼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원장님, 그러면 사랑니도 종류가 있을까요? 사랑니의 종류라기보다는 사랑니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통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가 똑바로 났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입안에서 보면 이게 뼈는 다 뚫고 나온 상태인데 잇몸은 다 뚫고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단순 매복 사랑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왼쪽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잇몸 속에 매복이 돼 있고 뼈를 이제 뚫고 나왔는데 약간 이제 다 뚫고 나오진 않고 부분만 뚫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래서 부분 매복 사랑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엑스레이 있는 환자는 위에가 아예 없네요, 사랑니가. 그렇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만 사랑니가 2개 양쪽에 존재하게 돼 있고 위에는 없으신 경우죠. 그럼 그게 성인이라면은 네. 거기서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니의 존재 여부는 보통은 한 10대 이제 초중반 되면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뼛속에선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확인이 가능해요. 나중에 엑스레이에서 사랑니가 없었는데 나중에 뭐 사랑니가 생겨서 나온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드물게 뭐 드물다기보다는 이제 뭐 정말 이런 경우는 아주 이제 좀 심한 경우인데 완전 매복 사랑니라고 해서 이제 이 완전히 뼛속에 모든 사랑니 부분이 뼛속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제 지금 그 사진에서요. 네. 위에 턱 쪽에 있는 것도 사랑니인가요? 이제 위의 사랑니도 지금 보시면 매복된 상태예요. 이게 실제로는 잇몸 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 방향이 앞쪽으로 좀 나면서 앞쪽 뿌리 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매복 사랑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턱처럼 그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두 개가 다 사랑니는 아니고요. 하나는 두 번째 어금니인데 두 번째 어금니가 이제 공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니랑 같이 매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쉽지? 이게 치아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랑니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니가 태화 과정에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형태도 일반적인 어금니랑은 좀 다르고 이제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 뿌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뿌리도 많이 휘어 있고 우리가 정상적인 뿌리 개수보다 여러 개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형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니를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발치할 때 좀 더 고생을 하게 되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말 여러 가지 형태에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니의 발치나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마다 발치를 할 때 어느 분은 되게 쉽게 발치가 되고 어느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발치가 되고 이런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쉽지? 이쪽으로 두 번만 해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그 사랑니가 어떻게 저렇게 원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미스테리인데 정말 전신 마취를 하고 완전히 이제 그쪽 주변에 이제 병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제거하면서 발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이게 발치를 하게 되면 치아를 온전한 형태로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아들을 보통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좀 학회나 보고될 정도의 좀 특이한 경우지 보통 이렇게까지 있는 경우는 없으세요. 만일에 그런 사랑니를 가진 환자가 원장님한테 오면은 원장님도 그런 욕심이 날까요? 나도 이런 거를 크게 모아봐야겠다. 전 포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코 여기 턱 쪽, 광대 네네. 쪽에도 자라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여기요? 그쯤. 네. 여기에 이제 보통 생기는 건 사랑니가 아니고요. 이제 과잉치라고 해서 정상적인 치아 개수를 보시면 위에는 14개, 아래 14개예요. 사랑니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랑니가 만약에 4개가 다 있다고 한다면 위에 16개, 아예 16개 이렇게 치아 개수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정상적인 치아 개수를 넘어서서 과잉치라고 해서 잇몸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복 과잉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랑니의 상태에 따라서 발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니가 똑바로 잘 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간단 심플 발치라고 해서 뭐 잇몸을 절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마취만 시행하고 보통 이제 쉽게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특히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 이제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뼈도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매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을 절개하고 덮고 있는 치조골이나 이런 것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쪼개서 조각 내서 이렇게 부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아무래도 이제 간단하게 빼는 경우와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빼는 경우는 발치 후에 이제 붓는다거나 이런 통증의 정도나 아무래도 후유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원장님 그러면은 사랑니를 그렇게 치료를 다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사랑니를 빼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지혈이에요, 지혈. 이를 빼게 되면 출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출혈을 잘 지혈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 이제 꺼즈를 물려드리고 이 꺼즈를 처음에 물려드린 그 위치대로 잘 물고 계신 게 중요해요. 그게 압박 지혈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뭐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편하고 하시니까 입을 벌려서 꺼즈 위치가 이제 잘못된 위치로
이렇게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물려드린 대로 잘 물고 계신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주의사항을 지키셔야 되는지 설명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보통은 이제 한 2-3시간 지나면 지혈이 되세요. 사랑니가 영어로 했을 때, 영어에서는 위지성 티스라고 해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사랑니가 있는 사람들은 김치나 덜 된다는 말도 있어요. 뭐